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9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챔피언스리그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3.8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에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8강의 1차전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와 스페인의 아틀레틱 빌바오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결승을 노리는 강팀답게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누가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결정자 소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레인저스는 수비수 존 수타와 미드필더 디오망데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며 네라이쇼 카산 비르호와 레온 킹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로 인해 풀 래퍼가 3백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디오망데의 공백은 바이라미가 채울 예정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수비진에서 베르지체와 알바레즈가 이탈하였고 중원에 루이스 데 가라레타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파라데스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대체 자원으로는 프라도스와 하우레기사르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리그에서 히브스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2대0 패배를 당하며 4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페네르바체와 셀틱을 연달아 잡아내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데요. 특히 베리 퍼거슨 감독 체제 하에서 수비 조직력이 살아났고 중원에서 레스킨과 바론의 활동량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레인저스의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체르니는 최근 경기에서 뛰어난 드리블과 창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로파 무대에서 평균 평점 7.5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이라미 역시 디오망데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는 패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레인저스는 3-4-2-1을 가동하지만 수비 상황에선 두 윙백이 내려와 5백을 형성하는데요. 이때 중앙 미드필더 둘은 깊게 내려와 미들블럭을 구성하고 상대의 중앙 침투를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윙백 타베르니어는 단순한 수비수가 아닙니다. 크로스, 슈팅, 프리킥까지 모두 가능한 다재다능한 선수로 빌바오가 좌측에서 수비 집중이 풀릴 수간을 노려 깊숙이 침투해 두 번째 공격수처럼 작동할 수 있는데요. 공격 전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체르니, 바이라미가 측면에서 공을 끌고 나가며 데서스가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고 세컨볼을 노려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패턴도 자주 나올 텐데요. 레인저스는 유로파 본선에서 코너킥과 프리킥 득점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타베르니어나 체르니의 킥력과 수비수 프레퍼의 공중 장악력을 통한 세트피스는 박스 안에서 빌바오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빌바오는 최근 공식 경기 4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지만 7경기 중 단 1승이라는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유로파 원정에서는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리가에서 보여주는 전술적 완성도와 강한 측면 전개는 이번 경기의 핵심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바오의 키플레이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측면 돌파 능력으로 레인저스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또한 좌측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아다마 보이로는 빌바오 수비진에서 가장 강력한 수치를 기록 중인데요. 1대1 수비 성공률 그리고 볼 배급 모두 탁월한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빌바오는 전형적인 포백과 더블 볼란치 체계를 유지하며 좌우 풀백이 측면 깊게 올라와 폭을 넓히려 할 텐데요.
보이로가 좌측에서 제공하는 크로스와 마르코스의 우측 연계가 레인저스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좌우 윙에 포진한 두 형제는 빌바오의 빠른 공격 전환을 이끄는데요. 니코는 탈압박과 드리블에 능하고 이냐키는 직선적인 침투와 슈팅을 즐겨 사용합니다. 특히 레인저스가 낮은 라인을 유지할 경우 이 둘이 박스 외곽에서 순간적으로 벌리는 연계 플레이가 위협적일 텐데요. 또한 자우 레기사르, 프라도스 등 미드필더들은 중앙보단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공격을 조율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을 올려 끌어낸 뒤 중앙에서 이선 침투나 중거리 슈팅을 노리는 장면도 자주 나올 텐데요. 레인저스가 수비 진영에서 길게 패스하는 스타일인 만큼 빌바오는 최전방부터 압박을 걸어 수비수들의 롱패스 실수를 유도하고 중앙에서 볼을 탈취해 빠르게 마무리하는 트랜지션 압박을 시도할 것입니다. 레인저스는 홈에서 현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빌바오의 점유 기반 전술과 측면 전개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결과적으로 빌바오가 점유율을 지배하면서도 득점력은 다소 제한될 수 있어 양팀 모두 실리를 추구하는 신중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언더를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프랑크푸르트는 아약스를 꺾으며 저력을 입증했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1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드라구신, 베르너, 케빈 단소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클루셉스키도 복귀가 늦어지고 있어 출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도 수비와 공격에서 이탈자가 많은데요. 엘리 와히, 챈들러, 아멘다 등 주전 자원들이 빠졌고 트랍, 크나우프 등 다수의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그에서 사우스햄턴을 3대1로 꺾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홈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파리그 홈 5경기 중 4승을 기록 중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 아래 손흥민의 득점력도 꾸준히 터지고 있죠. 벤탄쿠르가 이번 경기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중원 안정감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는 역시 손흥민입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도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 중이며 오른쪽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프랑크푸르트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원에서 공격을 조율하는 메디슨 역시 핵심 자원입니다. 정확한 패스와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킥력까지 갖춘 선수죠. 이번 경기의 핵심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느냐, 그리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꽂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먼저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볼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전개를 시도할 텐데요. 특히 손흥민과 오도베르트가 좌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라인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서 메디슨이 중앙에서 빈 공간을 파고들거나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넣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벤탄쿠르의 복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수 밸런스가 살아나면서 압박 시에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볼을 탈취했을 땐 손흥민과 솔랑케에게 빠르게 연결하는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토트넘 수비진의 빌드업 방향입니다. 페드로, 포로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측면에서 공을 끌고 올라가며 상대 압박을 풀어내고 필요할 땐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가담해 후방에서 3대2 구조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리그에서 브레멘에게 0대2로 패배했지만 유럽 대회 원정에서는 아약스를 상대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며 저력을 입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원정 3경기 중 2경기에서 패배한 만큼 원정에서의 기복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주포는 에케티케입니다. 빠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공중볼 경합 능력도 갖추고 있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방심한다면 한 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 라르소는 패싱력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뛰어난 선수인데요. 중앙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세컨볼 상황에서의 득점도 노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프랑크푸르트는 토트넘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할 텐데요. 토트넘이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라면 프랑크푸르트는 그 반대입니다. 볼을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순간적인 속도와 결정력을 무기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텐데요. 특히 중원에서는 스키리와 괴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두 선수는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면서 볼을 따내는 즉시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연결하는 전환 플레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회를 에키티케와 라르손이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역습 패턴이죠. 또한 프랑크푸르트는 수비 라인을 다소 낮게 내리고 토트넘의 공격을 유도한 뒤 손흥민이 내려온 사이에 빈 공간을 노리는 전술도 병행할 수 있는데요. 한번 탈압박에 성공하면 에키티케가 최전방에서 빠르게 침투해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프랑크푸르트는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높이를 활용한 득점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현재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측면 공격이 위협적인데요. 프랑크푸르트가 중원 압박과 역습으로 반격에 나서겠지만 부상자 이탈과 수비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리옹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리옹과 유럽 대항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 두 팀의 흥미로운 전술 대결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상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공격진에서 누아마와 포파나가 부상으로 이탈했는데요. 이 자리는 셰르키와 알마다가 대신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이 둘의 활약이 뛰어난 만큼 큰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맨유는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마르티네스, 디알로, 에반스 등 수비 라인에서의 결장이 눈에 띄고 데리흐트와 메이누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옹은 최근 7경기에서 무려 6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홈인 파르크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3번의 홈경기 중 단 1패만 기록하며 강력한 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셰르키, 토리소, 미카오 타제 등이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맨유 수비진을 긴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리옹입니다. 현재 셰르키는 최근 리옹 공격의 중심입니다. 드리블 돌파와 창의적인 패스로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1대1 상황에서도 맨유 수비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조지아 국가대표 미카우 타제는 빠른 발과 위치 선정이 뛰어난 스트라이커인데요. 맨유의 느린 수비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양팀의 전술 싸움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리옹은 파울루 폰세카 감독 체제하에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셰르키와 알마다가 좌우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들며 플레이를 만들고 중앙에서는 토리소가 볼을 조율하면서 리듬을 만드는데요. 수비 시에는 4-4-2 형태로 전환하며 공간을 좁히고 공격 전환 시에는 빠르게 3-4명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전술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카오 타자의 움직임에 맞춘 스루 패스나 크로스 타이밍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는 맨시티와의 라이벌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놓치며 리그에선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7경기 중 6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맨유입니다. 브루노는 맨유의 중심이자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플레이메이커가 될 선수인데요. 정확한 패스와 중거리 슛, 세트피스 능력까지 겸비한 만큼 리옹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가르나초는 좌측에서의 스피드와 돌파력, 그리고 공격 포인트 생산까지 가르나초는 리옹의 수비직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 아래 유연한 전술 운용을 펼치고 있는데요. 3백을 기반으로 하는 빌드업 시스템에 중원에서는 카세미로와 우가르테가 수비적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공격 시엔 브루노가 2선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측면에선 달록과 도르구가 올라오며 넓은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특히 맨유는 역습 시 가르나초의 속도와 회복 능력이 강점인데요. 리옹이 라인을 올렸을 때 브루노와 가르나초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맨유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리옹은 홈 A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맨유는 안정적인 빌드업과 역습 패턴으로 맞불을 놓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4월 11일에 펼쳐지는 유로파리그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